자, 그렇다면 과연 카르타고가 이 로마가 폭풍에 몰살당하는 최악의 손실을 입었을 때 이 기회를 잘 살렸을까요? 사실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박학한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로마 역사상 최강의 라이벌로 꼽히는 나라 바로 카르타고, 그리고 그 카르타고와 로마가 각 나라의 명운을 걸고 싸웠던 전쟁이 바로 포에니 전쟁이죠. 그리고 그 포에니 전쟁 중에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1차 포에니 전쟁 이야기, 오늘도 춘닥터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1차 포에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시칠리아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북아프리카의 강대국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이 시칠리아 섬이 지중해 거의 정중앙에 위치한 굉장히 큰 섬이었기 때문에 바다로 뻗어나가는 그런 거점을 삼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칠리아 섬을 우리가 완벽하게 차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마치 지중해 정중앙에 큰 항공모함을 소유한 것과 같은 이치다. 바다를 중요시하는 우리 카르타고에게 이보다 더 좋은 거점은 없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이 시칠리아 섬이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와 너무나도 가깝게 붙어있는 섬이라는 점이었어요. 카르타고가 시칠리아 섬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다면 우리 로마는 앞으로 시칠리아 앞바다로 배를 제대로 운행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기엔 우리 로마도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칠리아가 완전히 카르타고에게 넘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시칠리아 섬의 패권을 두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싸웠던 전쟁이 바로 1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을 잠시 살펴보면 초반에는 로마가 카르타고에게 연전연승을 하면서 초반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에서 잔뼈가 굵었던 강대국 카르타고 역시 이대로만 당할 수는 없었겠죠. 결국 계속 로마에게 밀리던 카르타고는 자신의 본국이었던 북아프리카까지 쳐들어온 로마군을 결국 끝끝내 물리치면서 기사회생에 성공하게 됩니다. 게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던 로마의 함대가 폭풍우를 만나서 대규모 몰살을 당하는 정말 큰 해상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카르타고가 이 로마가 폭풍에 몰살당하는 최악의 손실을 입었을 때 이 기회를 잘 살렸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포에니 전쟁 내내 로마의 공격에 굉장히 밀리게 되면서 카르타고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카르타고 본토였던 이 북아프리카 내의 다른 민족들이 카르타고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아니, 북아프리카의 나름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카르타고가 로마에게 계속 털리고 있잖아.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우리도 카르타고에게 더 이상 복종할 이유가 없지. 그렇지 않아도 카르타고 녀석들 맨날 우리를 차별하고 억압도 심하게 했었는데 잘됐다. 우리도 이 틈을 타서 카르타고로부터 독립이란 걸 한번 해보자고. 하하. 사실 카르타고 같은 경우에는 이 소수 민족이었던 페니키아인들이 다수의 아프리카 다른 부족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문제는 이런 형태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소수의 지배층이 전쟁에서 밀리는 등의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아래에 있던 다수의 민족들이 굉장히 반란을 일으키기 쉬워지는 구조라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르타고와는 다르게 로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형태의 국가 시스템을 가진 그런 나라였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 카르타고처럼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민족을 지배하고 찍어 누르는 형태를 띠었다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로 약간 동등한 입장에서 동맹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싸워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의 어떤 자치를 인정하는 그런 형태의 약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국가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우리 로마는 남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함께 발전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맹국들은 자치권을 인정받을 뿐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 역시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지.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이 되는 길이라고 우리 로마는 믿고 있다. 이런 식으로 로마는 싸워서 이기더라도 단순히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도 나눠주고 그들에게 자치권도 주면서 서서히 로마에게 융화되게끔 만드는 그런 국가 시스템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로마의 특유의 국가 시스템이 1차 포에니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결국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동맹국들은 로마를 통해 오히려 발전할 수 있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 역시 차별받지 않고 어느 정도 동등하게 취득할 기회도 우린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함께 로마의 시민으로서 나라의 위기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함께 위기를 극복해서 반드시 저 적국인 카르타고를 무찌르자. 가자!
이렇게 로마는 북아프리카의 원정 실패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크나큰 해상 사고를 당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맹국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로마의 어떤 자국 시민들의 끊임없는 병사 지원으로 인해서 빠르게 병력이라든지 아니면 함대를 복구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이죠. 결국 카르타고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반란으로 인해서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쳤다면 로마는 반대로 정말 위기 속에서도 이런 특유의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빠르게 전열을 재정비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 나라의 차이는 결국 다음 전투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시칠리아에서 이제 카르타고의 남은 주요 거점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시칠리아의 북서쪽에 위치한 팔레르모, 그리고 나머지는 서쪽 끝에 위치한 마르살라였죠. 자, 일단 빠르게 재정비에 성공하고 병력을 회복한 로마는 일단 북서쪽에 있던 큰 거점 도시인 팔레르모를 다음 타겟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팔레르모는 카르타고의 거점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이다. 이것마저 점령하게 된다면 사실상 시칠리아는 서쪽 끝에 있는 마르살라를 제외하고 모두 우리 로마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최대한 집중해서 가장 큰 거점 도시인 팔레르모를 반드시 정복하도록 하자. 가자! 이렇게 로마는 카르타고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빨리 움직여서 팔레르모를 육지와 바다에서 포위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도 아직 카르타고는 본국의 반란을 완전히 수습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팔레르모를 공략하는 것을 제대로 지원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역시나 로마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의 동맹국인 시라쿠사에서 보내온 투석기를 활용하자. 그리고 빈틈을 보이지 말고 팔레르모를 계속해서 완벽하게 압박하라. 승리가 눈앞에 있다. 이렇게 로마의 빈틈없는 공격과 완벽한 포위망 형성으로 인해서 팔레르모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로마군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카르타고의 가장 중요 거점 도시인 팔레르모를 드디어 점령했다. 이제 남은 곳은 마르살라를 중심으로 펼쳐진 시칠리아의 서쪽 해안 도시들 뿐이다. 이 기세를 놓치지 말고 그대로 진격하자.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세를 타고 있던 로마에게 또 한 번 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의 대규모 함대가 이제 마르살라를 치기 위해서 시칠리아의 서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또다시 폭풍우를 만나면서 대규모 몰살을 당하게 되는 또 다른 큰 해상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로마는 전투에서는 병력 손실이 크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정말 좋은 기세를 타고 있던 와중에 또다시 큰 해상 사고를 당하면서 마르살라를 공략하는데 또다시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전통이라는 것을 참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로마는 사실 굉장히 육지에 강한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태생도 육지에서 시작을 했고 육지 전투에서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고 별로 바다로 진출을 해본 적이 없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포에니 전쟁에서도 사실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로마는 자꾸만 이런 대형 해상사고를 당한단 말이에요. 사실 바다의 민족이었던 카르타고는 이런 대형 해상사고를 전쟁 중간에 한 번도 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역시 바다에 익숙한 카르타고는 결국 이런 위험한 사고는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이고 로마는 아직 바다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형 해상 사고들을 당하면서 전쟁에서 뜻하지 않는 큰 차질을 빚게 되고 카르타고는 반대로 여기서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로마가 두 번째 해상 사고를 당하면서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카르타고는 드디어 본국에 있던 반란을 모두 수습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로마가 해상 사고로 당한 것은 우리 카르타고에게는 천원이 따른 거나 마찬가지다. 그 덕에 내부의 반란을 정리할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우리도 이제 모든 병력을 집결시킬 때가 왔다. 빼앗긴 팔레르모를 반드시 다시 되찾아야만 한다. 전군 출격하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카르타고도 역시 빼앗긴 팔레르모를 되찾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시칠리아 섬에 상륙시키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 카르타고는 전투 코끼리를 약 140마리 정도 데리고 가거든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코끼리 부대에 카르타고가 힘을 준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카르타고가 로마를 드디어 물리쳤을 때 이 코끼리 부대가 맹활약을 했었기 때문이죠. 강력한 힘을 가진 코끼리 부대를 내세운다면 저 팔레르모 성벽과 로마의 군대를 단숨에 짓밟을 수 있을 것이다. 하하하. 그리고 당시 팔레르모의 수비를 담당하고 있었던 로마의 집정관 메텔루스 역시도 이러한 카르타고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번 북아프리카 전투에서는 코끼리 부대의 위력을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코끼리 부대는 위력은 강력하지만 통제력을 잃게 되면 오히려 아군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
이런 부분을 이번 전투에서 잘 활용한다면 우리도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메텔루스는 팔레르모 성벽 앞에 있는 골이 깊숙한 해자 속에 긴 투창을 가진 투창병들을 몰래 숨겨놓을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카르타고의 부대는 역시나 코끼리 부대를 제일 앞에 앞세워서 팔레르모 성벽으로 돌진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이다. 숨어있던 투창병들은 모두 나와서 코끼리 부대를 향해 긴 투창을 던져라. 자신있게 돌진하고 있던 코끼리들은 갑자기 병사들이 나타나서 긴 투창을 자신에게 던지게 되자 너무나도 놀라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투창을 맞고 호온이 빠진 코끼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오히려 카르타고의 진영을 완전히 회방놓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다. 성문을 열고 혼란에 빠진 카르타고의 군대를 무찌르자. 가자! 이렇게 메텔루스의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하였고 팔레르모를 되찾고자 했던 카르타고의 지원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팔레르모 공방전의 최종 승자는 로마가 되는 것이죠. 자, 카르타고의 핵심 거점이었던 팔레르모까지 완벽하게 로마에게 넘어간 상황. 이제 남은 주요 도시는 딱 두 도시, 즉 마르살라와 트라판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시칠리아의 서쪽 끝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들인데요. 위치를 보시면 카르타고의 본국인 북아프리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런 도시들이었어요. 마르살라는 시칠리아에서 우리 본국 카르타고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말 그대로 전략적 요충지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우리는 이곳을 아주 단단하게 수비하기 위해서 공을 들여왔지. 최대한 성벽을 두껍게 그리고 높게 지어서 최고의 방어시설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만약 이곳마저 로마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시칠리아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할 것이다. 그것만은 용납할 수 없지.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마르살라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마르살라는 육지 공격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새와 같은 도시였다면 트라판이라는 도시는 항구로 활용하기가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카르타고는 마르살라로는 육군의 지원병을 투입하게 되고 트라파니에는 대규모 함대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칠리아 섬을 두고 고대의 두 강대국 로마와 카르타고가 벌였던 1차 포에니 전쟁, 그 전쟁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과연 시칠리아에서 카르타고의 마지막 땅이라 할 수 있는 마르살라와 트라파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가 이곳마저 무난하게 정복하면서 1차 포에니 전쟁의 승자는 로마가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힘을 쥐어짠 카르타고에게 어떤 반전의 카드가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춘닥터가 재밌고 알차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춘닥터는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